안녕하세요. 미나리 중개사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어느덧 공인중개사 시험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맘때쯤 한 6월쯤부터 준비를 해서 한 5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시라도 빨리 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과목이 1차가 2과목, 그리고 2차가 4과목으로 이루어졌죠. 보통은 이제 이거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1차 먼저 하시고, 그 후년에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뉠 거예요. 일단 내가 만약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1차부터 공부하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그 동차로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과 병행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날까요? 보통 9시부터 6시라고 잡았을 때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는 거, 그러면은 뭐 한 새벽 시간 2시간 정도 출근 전에, 그리고 퇴근 후에 왔을 때 뭐 한 8시, 9시, 10시 뭐 한 3시간 잡고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평일만 치면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 한 10시간 정도는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20시간 플러스 25시간이니까 45시간이.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180시간이네요. 180시간에 지금 우리가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5개월 동안이면 180시간에 5, 8, 40. 한 900시간. 900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2과목 공부를 해서 1차 시험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900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회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약속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시간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평일 이틀은 공부를 못 해요. 그럼 10시간이죠? 그러면은 10시간 빼기 한 40시간. 그러면은 5개월이면 한 200시간. 200시간 동안은 뭐 회식하시고, 만남하시고, 약속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총 700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강의를 들으세요. 물론 뭐 직강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 허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도 있고 저는 좀 그런데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뭐 한 1.4배속, 5배속 이 정도만 하셔도 좀 빠른 시간에 많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독학하신다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뭐 그때 한참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냥 이제 취미로 공부하는 그런 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직장에서. 저도 그때 같이 뭐 1차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특히나 뭐 민법에 보면은 우리가 계약 때 뭐 갑과 을이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어려운 게 나오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어려운 게 그냥 패스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 거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민법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런 두꺼운 책을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가 뭐 이제 몇백 강의가 있겠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판례 같은 것도 이제 판례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아직 기억할 수 있게끔 위에다가 이런 내용, 뭐 예를 들면 소를 뭐 팔았는데 소 팔다가 무슨 뭐 싸움이 났던 그런 이런 식으로 판례가 굉장히 긴데 처음에는 반복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나중에는 이거 그 판례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옆에 메모를 적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완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보셔야 돼요. 대신에 책은 처음에 한 번 보는 거하고 두 번째 보는 거하고 세 번째 보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 친 거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X 치고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이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두꺼운 책을 나중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게 진짜 제가 되게 아끼던 거였는데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누구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책 이런 노트를 사서 여기다가 방고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거 공부할 때 만들었던 건데, 항상 두꺼운 그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얇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이제 그 책으로. 그럼 나중에는 요거만 가져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볼 필요 없이 여기만 다 봐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점 정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세법이나 뭐 등기법 같은 그런 과목들은 작잖아요. 되게 얇기가. 그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트는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에도 공부할 때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이것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가서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는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저 옛날에 정말 쉬고 있을 때 공부했던 거여가지고 저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시간별로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오전 뭐 구합니다, 뭐 오후 구합니다, 시간대별로 이제 도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걸로 들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무료 강의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예전에 에듀윌하고 방문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랜드프로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강의료 같은 게 저렴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예전에 민법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가지고 나중까지 점수가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양민 교수님인가 하시는 분이 하는 무료 강의를 듣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정리가 돼가지고 조금 점수를 높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강의만 굉장히 반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보다는 강의 위주, 그러니까 강의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사실 우리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들어서 이해가 가. 하지만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일단 한번 들어야 되는 이유는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판례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거 그 내용이지, 바로 딱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한번 들었던 것도 이거 어떤 내용이었더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을 때 조금 정성껏 들으셔야 돼요. 필기할 것들 필기 꼼꼼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한 번이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기출문제집을 꼭 사셔서 그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모의고사집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듀윌 수업을 들었으면은 거기에서 모의고사집을 사겠죠. 그러면은 잘 풀려요. 내가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다른 뭐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집을 또 사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또 그 모의고사집을 만드신 그 학원의 그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집을 풀면은, 물론 시간 많으면 푸시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무조건 많이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EBS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10회분이었나?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년 정도 되는 분량의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요. 저 그거 한 5번, 6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를 왜 다시 푸냐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요. 이 기출문제집을 3번, 4번 풀잖아요. 그리고 5번째 푼다. 다 맞을 것 같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풀어요. 풀고 틀리면은 무조건 그 우리 기본서로 가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별표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우겠죠? 그리고 2번째 풀 때는 또 이제 그 2번째까지는 한 번 더 풀어요. 다 싹 다 푸는데, 왜냐면 싹 다 풀었을 때 제가 그 전에 운으로 또 맞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틀리는 게 있으면은 또 체크를 하고 또 별표를 만들고, 3번째부터는 이제 별표만 풉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별표가 2개 생기겠죠? 틀릴 때마다 계속 돌아가서 체크. 그래서 이 기본서도 굉장히 체크가 많아지고, 기출문제에도 별표가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그 요약 노트에도 또 중류 표시가 쳐지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토시 하나 빠뜨리고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사실 뭐 기출된 거는 뭐 한두 번 이제까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거나 지금 좀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은 패스해도 사실 무관합니다. 우리는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필요는 꼭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60점 이상을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단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우리 기본서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서 좀 많이 푸셔서 틀린 거는 무조건 별표를 치시고, 그런 것들은 나중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봤을 때 이거 답이 3번이지 이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뭐를 묻는 문제다,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고 계시면은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차, 2차를 동시에 공부를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했던 건 아니고 오전부터 밤 한 9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되는 날도 있고 뭐 어떤 때는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많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 1차까지는 거뜬히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데 붙었잖아요. 여러분들도 1차 정도면 2과목이니까 내가 진짜 그 계획대로만 그 유혹에 지지 말고 그렇게 계획대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우리 1차는 꼭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하고 다른 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도 같이 찾아보시면서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열심히 화이팅입니다.